자, 프로젝트를 만들고 클래스를 만드는데 뭐 특별한 이름은 중요한 건 아니고 메인 함수 하나 만들 거니까 메인을 갖고 있게끔 해서 만들겠습니다. 메인이 있는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쓰면 뭘 해야 된다? 임포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직접 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안 쳐요. 임포트 문 절대 안 칩니다. 어떻게 쓰냐? 스캐너 in equal new scanner system in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에러가 났죠. 그렇죠? 빨갛게 에러가 나요. 이 에러가 왜 나요? 임포트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임포트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인데 임포트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클립스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동 고침 기능이 있어요. 오류를 자동으로 고쳐주는. 그럼 여기 스캐너에 갖다 대요. 빨갛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Scanner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이렇게 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뭐냐면은 컴파일러가 이 스캐너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면 왜 모르는 거예요? 임포트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밑에 뭐가 있냐면 7개의 고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하나가 임포트하는 방법, 뭐 크리에이트하는 방법인데 뭐예요? 임포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돼? 위에 뭐가 들어와? 임포트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자, 지웠습니다. 지우면 에러가 나요. 스캐너가. 이해됐죠? 그러면 에러가 난 데는 빨간 줄이 표시가 돼요. 이클립스에서는. 그러면 그 빨간 줄이 치어진 데 가요. 그럼 오류가 무슨 오류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를 제안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제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뭔가 오류가 극복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정확한 오류를 고치는 방법은 뭐예요? 임포트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임포트 하는 거를 클릭하면 위에 임포트가 들어오고 빨간 줄이 없어졌죠. 그렇죠? 빨간 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클립스에서 프로그램 할 때,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임포트를 직접 하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클래스를 써요. 그럼 썼는데 얘가 인식이 되면 그냥 인식이 될 거고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류가 나겠죠. 그럼 오류 나면 갖다 대면 임포트 하라고 해줘요. 그럼 임포트 누르면 임포트가 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쓰시되 아 스캐너는 자바.ut에 좀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리마인드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써도 내가 어디에 있는 애인지를 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에 있는지는 자바 개발자면 알고 계셔야 돼요. 스캐너는 자바 유틸에 있다. 뭐는 어디에 있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안다고 해서 내가 힘들게 import java util scanner 이렇게 치고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아,
잘 안 되니까. 이 프로그램은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결과의 합값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도 타이핑할 때 이제 객체 변수 in을 썼어요. 점을 누르는 순간 뭐가 나와? 쭉 부를 수 있는 메소드 목록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선택해도 되고요. 조금 더 치면 줄어들어요. 그러면 치다가 내가 엔터를 누르면 그냥 next int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 칠 필요도 없다. 내가 이런 메소드 호출할 때 굳이 끝까지 열심히 치고 있지 않아도 돼요. 객체 변수를 누르고 점을 누르면은 메소드들이 쭉 나와. 그러면 첫 번째 단어를 누르는 순간 또 부를 수 있는 메소드가 쫙 줄겠죠. n으로 시작하는 게 작을 테고 보통 많이 부르는 거 앞에다가 보여주기 때문에 뭐 알파벳 순으로 보여줄 때도 있지만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제 하는 거고 in의 next int는 뭐 하는 걸까? 정수를 하나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력받은 정수를 어디다 저장을 해요? n1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개를 입력받아야 되니까 복사를 해서 놓고 n2를 변수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출력해 보니까 물론 결과를 새 변수에 저장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B는 뭐다? 라고 출력을 해주겠죠. 출력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도 보면 여기 노랗게 돼 있어요. 그렇죠? 노랗게 돼 있으면은 얘는 문법 오류는 아니고 뭐예요? 경고예요. 경고도 싫죠. 경고도 없이 깔끔하게 프로그램하고 싶으니까 이 경고를 없애려면 뭐 쭉 있는데 얘는 요걸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경고가 없어요. 그러면 경고도 없고 문법 오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 프로그램이 실행했는데 내 생각하고는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오류를 뭐라 그래? 논리 오류라는 거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실행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실행을 하면 여기 밑에 정수 입력이 놓여요.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클릭하면 깜빡깜빡 거려요. 깜빡깜빡 거려요. 그럼 여기다가 왜 엔터가 들었지? 희한하네. 왜 밑에다 입력받지? 아씨, 죄송합니다. 제가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수 두 개를 받아서 10 더하기 20은 30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도는 프린트 ln이 아니라 프린트예요. 다시 해보면 여기에 10, 20 이렇게 동작하는 걸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잘 돼요? 잘 안 되고 뭐 모르겠으면 손 들면 조교가 좀 봐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앞에서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자바에서 간단히 입력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방법 쓰는 건데 스캐너는 무슨 입력이라고 그랬어요? 스캐너는 버퍼 입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C에서 썼던 스캔F도 버퍼 입력을 쓰고 있고 C++에서 썼던 C인도 버퍼 입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버퍼 입력이 뭐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 프로그램의 순서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면 처음에 뭘 했어요? 스캐너 객체를 생성했죠. 그 다음에 정수 입력을 출력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next int를 실행했어요. 입력을 받으려고 next int를 실행했어요. 그럼 이 next int는 뭘 하냐? 버퍼로 가요. 스캐너가 사용하는 버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버퍼가 비어 있으면 뭘 하냐면은 깜빡깜빡 거려요. 키보드에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만약에 저처럼 삐딱한 사람은 원래 정수 입력하면 하나 입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 이 데이터가 다 사라질까요?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 엔터를 치는 순간 데이터는 버퍼로 날아가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10, 20, 30, 40을 치면 키보드에 입력된 데이터는 다 모두 어디로 가요? 버퍼로 가요. 버퍼로 갔어요. 그러면 이 next int는 그 버퍼에 있는 데이터 중에 뭐만 취해요? 맨 앞에 있는 10을 정수로 바꿔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이 뭐가 수행이 돼요? 정수 입력이 수행이 되죠. 또 출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n.next int를 하죠. 그럼 이 next int는 어디로 먼저 가요? 버퍼로 먼저 갑니다. 그럼 버퍼가 비어 있어요? 버퍼가 비어 있지 않죠? 버퍼에 뭐가 있어요? 20, 30, 40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럼 버퍼에서 in.next int는 뭘 취해요? 20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이 이루어져서 10 더하기 20은 30이 출력이 된 거예요. 이게 버퍼 입력입니다. 이해가 돼요? 버퍼 입력? 그래서 키보드로 여러분들이 다 친 내용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버퍼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in.next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얘는 키보드부터 먼저 가서 키보드부터 달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요? 버퍼에 가서 확인합니다. 근데 버퍼에 없으면 취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콘솔에 깜빡깜빡거리는 표시를 해줘요. 그럼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데이터는 또 버퍼로 가고 그럼 버퍼에서 걔가 데이터를 취해서 또 돌려주게 돼요. 이게 버퍼 입력입니다. 이해가 됐죠?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꿔봤어요. 처음에는 나이를 입력받아요. 나이는 정수죠. 그래서 정수로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받아요. 근데 이름은 문자열이죠. 그럼 문자를 입력받을 때는 next라는 걸 쓸 수도 있는데 next line을 쓸 수도 있어요. next line은 뭘까요? 줄을 입력받는 거예요. 줄을. 한 줄을. 그럼 언제까지 입력받아요? 뭐가 있을 때까지? 줄 받고 문자를 만날 때까지 데이터 다 취해서 그걸 문자열로 반환해 줍니다.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까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까? 나이는 몇 살로 할까? 10살. 근데 10살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끝났죠? 왜 끝났을까? 왜 끝났을까요? 10을 입력할 때 제가 키보드로 어떻게 치고 있어요? 1 치고 0 치고 그 다음 못 쳐요. 엔터를 쳤죠. 그럼 이 엔터 친
역스래시 n 문자가 버퍼로 갈까 안 갈까? 버퍼로 가요. 그럼 버퍼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버퍼가 이렇게 문자 단위로 입력하면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next int는 정수를 취하니까 뭐만 취해요? 요 앞에 두 개를 취해서 얘를 뭘로 바꿔줘? 정수로 바꿔줘서 반환해주죠. 그럼 버퍼의 위치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 여기가 있다가 이제 여기가 있겠죠. 그러면 next line을 요청했을 때 버퍼로 갔더니 버퍼에 뭐가 있어? 줄바꿈 문자가 있죠. 저 next line은 뭐라는 거야? 줄바꿈 문자까지 취해서 데이터 주니까 취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빈 걸 취해가지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버퍼 입력을 처리해야 되겠고 우리가 줄바꿈 문자를 입력하는 과정에 입력하기 때문에 정수로 입력받고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받는다든지 문자를 입력받을 때도 next line 줄바꿈 문자 그 next line을 이용해서 입력받을 때는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될까? 정수를 입력받고 뭘 해줘야 될까? 이름을 입력받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이 줄바꿈 문자를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버퍼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 홍길동 땡땡 1 나오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경시대 사이트 같은 데서 자바로 풀면 이런 문제가 종종 만나요. 만약 문제가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10개 주고 10개 10개 주고 그다음부터 여기에 막 문자열이 한 줄씩 주어요. 그러면 next int로 얘 읽은 다음에 next line으로 얘를 읽으면 얘가 읽혀요? 얘가 안 읽히고 여기 있는 줄바꿈 문자가 읽혀요. 그러면 얘를 읽기 전에 뭘 한 번 더 해주면 돼. next line 한 번 더 해줘서 얘를 버리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다 취하면 돼요. next line을 연속적으로 하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 입력하는 거 잘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 예제로 제가 설명드린 건 몇 가지가 있죠. 정리해 보면은 이제 라이벌에 있는 클래스를 내가 써야 되는데 라이벌에 있는 클래스 써야 되는데 임포트를 해야 되느냐. 다수 애들이 그런 애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클립스를 쓰면은 임포트를 직접 타이핑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 그냥 쓰세요. 쓰면은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겠죠. 그러면 갖다 대요. 그 타입에. 그러면은 빨간 줄이 돼 있으니까 자동 고침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자동 고침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추천해 주는 게 임포트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르면 위에 임포트 문을 깔끔하게 알파벳 순으로 딱 넣어줘요. 근데 그거 쓰되 여러분들은 자바를 지금 막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계속 임포트, 추가된 임포트문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살펴봐야 되냐? 내가 쓰는 클래스가 어떤 패키지, 어디에 있는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할 때도 이클립스의 경우에는 객체 변수를 사용해 가지고 메소드들을 호출하는데 객체 변수 점 누르는 순간 쫙 호출할 수 있는 메소드 목록이 나와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몇 글자만 치면은 내가 아마 호출하고 싶은 메소드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특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다 타이핑했는데 뭐래? 스펠링이 틀려가지고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면은 스펠링 오류는 안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타이핑하는 것도 덜 번거롭고,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을 때 스캐너를 쓰는데, 이 스캐너를 쓰는데 맨 마지막에 클로즈를 안 해주면은 경고를 주니까 맨 마지막에 그냥 귀찮아도 인점 클로즈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 인점 클로즈를 하는 순간 다시 키보드부터 입력을 못 받으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게 되겠고, 첫 번째 숙제로 나가는 것이 지금 안 나가 있다 그랬죠. 근데 뭘 드릴 거냐면은 C 소스를 하나 드릴 거예요. C 소스. 그럼 이 C 소스를 자바로 바꾸시면 되는데, 이 자바로 바꿀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 클래스를 정해야 되는데,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똑같이 메인 함수 만들고 스태틱한 함수들을 만들어서 마치 C를 자바로 짜는 것처럼 만드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키보드 입력받아야 돼요. 그러면 스캐너를 내가 메인에서 만들었는데 다른 함수에서 입력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스캐너를 그 함수에 인자로 전달하거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시로 들으면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저기다가 저렇게 스캐너를 만들면은 원래는 클래스에 뭘 만드는 거야? 클래스에다 변수를 선언해요. 그럼 그 변수가 원래 뭐야? 객체들이 유지해야 되는 변수죠. 그렇죠? 아까 그리팅이면 그리팅의 네임 뭐 이런 게 있고, 학생 만든다고 하면 int age 뭐 string name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만들면 in이 텍스트의 멤버 변수가 되죠. 근데 static이라 붙이면은 얘는 객체하고 좀 멀어지는 거야. 메인 함수도 static을 붙였잖아요. 메인 메소드도. 근데 저렇게 만들면은 저 스캐너가 저 안에 정의된 함수들의 어떤 역할이 하게 되냐면 전역 변수처럼 쓸 수 있어요. 전역 변수처럼. 그래서 스태틱을 붙여가지고 스캐너를 꼭대기에다 한번 선언해주고 이 함수 저 함수에서 다 스캐너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스캐너를 써서 여러 번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도 스캐너 생성하고 저기서도 스캐너 생성하면 안 돼요. 버퍼 충돌 나오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캐너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필요하면 하나만 만들어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쓰려면은 메인에서 만들어서 계속 인자로 전달하거나 전역 변수처럼 써야 되는데, 자바에서는 전역 변수가 없으니까 클래스 변수로 만들면 되겠고, 클래스 변수로 만들려면은 변수 앞에 뭘 수식해 주면 돼요? 스태틱을 써 주시면은 그게 여기에 있는 모든 스태틱 함수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 일을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스태틱 변수에 써도 되고, 메인에서 쓰시면은 다른 함수에서 입출력을 받으려 그러면은 스캐너를 인자로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대충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넘어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다가 오늘 다는 못 끝낼 것 같은데, 하여튼 갈 때까지 좀 가봅시다. 그래서 스캐너는 버퍼 입력을 하는 거고, 우리가 스캐너를 이용해서 꼭 키보드부터 입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입력받을 수 있어요. 파일에서부터도 입력받을 수가 있다. 똑같은 함수를 써서 텍스트 파일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쓸 수 있고요. 여기 써인 것처럼 시스템 일 처리의 스캐너는 보통 한 프로그램에서 하나만 생성해서 사용해야 되겠고, 필요하면 스태틱 클래스 변수로 만들어서 쓰거나 메인에서 만들어서 인자로 전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고급 내용이라서
좀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요번에 혹시 자바로 프로그래밍 경시대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를 쓰면은 속도가 너무 느려. 스캐너 쓰면. 근데 스캐너 써서 속도가 느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게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번 설명해 드리면 문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경시대 문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밍 경시대의 문제는 그 준비되어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소스가 정확한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음에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은 저장되어 있는 출력과 여러분들이 맞는 출력을 비교해서 일치되면 모든 게 일치되면 통과되고 일치가 안 되면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있어요. 처음에 보통 테스트 케이스가 10개 주어진다. 그러면 10개의 입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각 입력이 정수, 여러 개의 정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15개, 그 다음에 정수들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주어지는 거예요. 줄에. 뭐 300개, 그래서 300개가 쭉 주어져요. 그러면 300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냐면 for i는 int i는 0부터 i는 요게 뭐 n으로 받았으면 n 플러스 플러스 i 뭐 다 쓰자. 아직 배열은 안 배웠는데 이 배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열은 뭔지 알죠? 여러 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nums i는 in.next int 이렇게 처리해요. 그러면 300번을 요걸 하죠. 300번을 해요. 이러면 속도가 느릴까 빠를까?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in.nextline에서 받아요. 그러면 이 300개의 정수를 하나의 문자열로 입력받은 거죠. 300개를. 그러면 폼은 안 돌아가죠. 10번의 nextint가 호출이 안 돼요. nextline만 한 번 호출돼요. 그러면 어느 게 속도가 더 빠를까요? 한 줄 입력받는 게 300번 nextint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근데 nextint를 300번 부르는 게 아니라 1000번, 10,000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입력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nextline으로 받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럼 nextline을 받으면 얘는 뭐가 돼? 정수야? 문자열이야? 문자열이죠. 그럼 얘를 또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문자열을 정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려면 비용이 들죠.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 비용이나 원래 비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원래 in.nextint에서도 뭐라고 있을까? 얘는 정수로 인식해서 받아들일까? 아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1, 0 이렇게 되면은 요 두 문자를 취한다고요. 이 취해가지고 또 얘를 어차피 정수로 바꿔. 그러니까 톰으로 내가 받아서 내가 뭐 pass int나 이런 메소드 갖고 정수로 바꾸나 next int 하나 똑같아요. 그럼 차이는 어디서 나? 300번, 10,000번 함수 호출한 것과 함수 호출 한 번 한 것과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빨리 하려면 300개의 정수를 받을 때 300번 next int를 하고 있으면 실패해요. 통과가 안 돼요. 느려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스캐너를 이용해서 next line을 할 수 있지만
스캐너보다 조금 더 빠른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애입니다. buffered reader in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렇게 쓰면 얘는 read line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read line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그 read line을 이용하게 되면은 훨씬 스캐너를 이용한 것보다 빨라요. 왜 빠를까? 왜 빠를까? 스캐너가 사용하는 버퍼 크기보다 버퍼 리더가 사용하는 버퍼 크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한꺼번에 버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경시대 관련된 사이트에서 자바로 문제 풀면은 대부분 저걸 이용해 가지고 입출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일반적으로는 스캐너를 입력받지만 스캐너보다 버퍼 크기가 좀 더 큰 애가 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을 때에는 스캐너보다 쟤를 쓰기도 한다. 그 정도로만 현 상태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얘기가 나오는데 임포트문 패키지 개념이 있는데 저 패키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프로그램 만들 때 클래스들을 많이 정의해요. 그리고 보통은 한 클래스를 하나의 파일에 정의합니다. 그럼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파일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관리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패키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묶어줄 수 있는 기능을 해줘요. 하나의 단위로 묶어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요 첫 번째 그리팅 클래스에 가면은 클래스가 몇 개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었죠. greeting tes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greeting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개의 클래스가 2개의 파일로 나눠져 있고 그 2개의 파일이 한 디렉토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greeting test에서 어떤 클래스를 쓰고 있냐면은 다른 파일에 있는 뭘 쓰고 있어요? greeting을 쓰고 있죠. C나 C++에서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의 함수나 클래스 쓰려면 또 뭘 해줘야 돼? include를 해줘야 돼요. sharp include 우리가 이제 뭐 이런 sharp include 이제 CPP 파일이 아니라 이런 뭔가 헤더 파일을 include 하죠. 라이브러리 include 같은 이렇게 하고. 근데 자바는 안 해요. 자바는 안 하고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은 임포트하지 않고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자바가 자바 컴파일러가 요 그리팅 테스트를 컴파일하는데 그리팅을 만났어요. 근데 그리팅의 이름이 만났으면은 먼저 어디로 갈까? 얘가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바 랭에 있는지 가서 봐요. 없어. 그러면 아니면 현재 디렉토리 먼저 오나? 뭐 어쨌든 그 다음에는 현재 디렉토리를 봐요. 현재 디렉토리에 있으면은 가져다가 써서 문제없이 컴파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요 자바나 맨 꼭대기에 뭐가 없냐면 패키지 문이 없어요. 패키지 문이 없으면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자바 파일들은 기본 패키지에 소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키지 문을 안 썼어. 그리고 한 디렉토리에 한 폴더에 여러 자바 파일들을 만들면 이 자바 파일에 있는 모든 클래스는 어디에 소속돼요? 기본 패키지에 소속되고 기본 패키지에 소속되고 같은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은 뭘 하지 않고도 쓸 수 있어요?
임포트 문을 쓰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패키지는 여러 자바 클래스들을 관리하죠. 계층적인 폴더 구조로 관리해 줄 수 있게 하는 그 기능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패키지. 그리고 처음에는 패키지만 있었는데 또 패키지만 갖고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거의 더 상위 개념이 뭘 만들었냐면 모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듈은 뭘 묶어줘요? 패키지를 묶어주고 패키지는 클래스들을 묶어주는데 이 패키지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은 폴더 이렇게 계층 구조적으로 자바 밑에 유틸 밑에 뭐가 있다. 자바 밑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디렉토리의 폴더 계층 구조를 관리하죠. 그 계층 구조 관리하는 것을 패키지로 이렇게 인식해 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라는 디렉토리 밑에 util이라는 게 있고 랭이라는 게 있고 뭐 io라는 게 있고 그 아래 또 추가적으로 폴더가 있을 수 있고 파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패키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여러 클래스들을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어떻게 우리가 파일들을 보통 어떻게 관리해요? 우리 폴더에 폴더들을 이렇게 계층적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니까 패키지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바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자바로 시작되는데 그 자바 밑에 랭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자바 랭의 클래스에 들어있는 그 클래스들은 임포트하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윙 시스템은 어느 패키지에 있는 애예요? 자바 랭 패키지에 있는 애들이에요. 자바 랭에 있는 메스 뭐 이런 애들은 임포트하지 않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자바 랭에 있지 않은 다른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쓰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돼?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고 이클립스를 쓰시는 경우에는 직접 임포트문을 쓰지 않고 그냥 쓰세요. 그럼 오류가 날 테고 자동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과제를 하거나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패키지문도 안 쓰고 모듈도 안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과제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이 나눠서 나중에 프로그램하고 결합할 때에는 패키지문을 써서 똑같이 이렇게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쓰면은 결합할 때도 편하고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때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냥 한 디렉토리에 모든 걸 만들 거고 몇 개도 안 만들 테니까 패키지문을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패키지를 만들고 싶으면은 그리고 이 만든 패키지에 내가 만든 클래스를 소속시키고 싶으면은 요 파일의 맨 꼭대기에다가 패키지문을 써주는 거예요. 패키지문을. 그런데 이 패키지 이름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이름 점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름 점 이름 돼 있으면 이 이름과 이름들이 진짜 그 시스템에 있는 디스크에 어떻게 형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가 배포했던 것 중에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소스하고 밑에 koreatech.cse, koreatech.eec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뭐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는데 맨 꼭대기에 뭐가 돼 있어요? 패키지 koreatech.cs라고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소프트웨어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로 가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소스 밑에 코리아텍이라는 폴더가 있고 코리아텍 밑에 어떤 폴더가 있을까? CSE와 ESE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자바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자바 파일들이 그렇게 있는 것보다 나중에 이 자바 파일들이 번역되면 뭘로 바뀌어요? 클래스 파일로 바뀌죠. 그러니까 빈 디렉토리도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 뭐가 있어? 점 클래스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만들 때도 똑같이 만들지만 배포될 때도 코리아텍이라는 폴더 밑에 CSE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이제 내 클래스 파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 파일의 패키지 문에는 그 폴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코리아텍.CSE를 쓰고 싶은데 만든 폴더는 코리아텍 CSE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패키지를 어떤 이름을 가지고 만들고 싶으면은 그리고 코리아텍.cs를 만들고 싶으면 코리아텍 폴더 그 밑에 CSE 폴더 이런 것들을 잘 계층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굳이 패키지문을 쓸 일이 없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무슨 패키지를 쓰냐 하면은 배포된 라이브러리, 표준 라이브러리가 패키지, 모듈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셔야 되겠고 내가 소속된 패키지가 아니고 자바 랭에 있는 애들이 아니면 뭘 해야 쓸 수 있다? 임포트를 해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를 내가 임포트할 수 있을까요? 임포트할 수 없어요. 어떤 애들만 임포트할 수 있어요? 퍼블릭 클래스만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더에 클래스들이 많은데 이 파일에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퍼블릭 클래스는 몇 개만 있을까? 하나만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도 가져다가 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앞에 붙는 얘는 무슨 권한이에요? 패키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한 애들만 다른 패키지에서 임포트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디폴트 패키지는 무슨 권한? 패키지 권한이라고 그래요. 옆에 있는 애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퍼블릭이든 퍼블릭이 아니든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옆에 있는 애는 다른 파일에 있는 애는 내가 임포트하지 않고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패키지에 있는데 퍼블릭 클래스가 아니야. 그럼 나는 임포트를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클래스 관리하는 게 편리하고 이름 충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팀 나눠서 한다. 그러면 막 무슨 뭐에 어느 팀 거 이런 아니면 뭔가 그 모듈별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듈은 그 모듈이 아닌데 하여튼 관리할 때면 그렇게 우리가 패키지 단위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와 이 패키지에 이제 다른 패키지면 뭘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한 패키지 내에는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못 만들어요. 근데 패키지가 다르면은 얼마든지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바에서 그러면 그 패키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 자바 코리아텍 중에서 코리아텍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보통은 클래스 패스라는 걸 통해서 경로들을 설정해 줘요. 그러면 내가 임포트 자바 뭐 아니면 임포트 코리아텍.cs이면은 그 클래스 패스에 가서 거기에 코리아텍 그 폴더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패스라는 환경 변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 자바를 실행할 때 시스템의 환경 변수 말고 실행할 때마다 내가 클래스 패스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패스 지정해 주면 거기 가서 찾아보겠죠. 아니면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 이렇게 쓰는데 이클립스에서 내가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다운받았으면은
그냥 보통은 자르 파일을 그 자바 FX처럼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프로젝트에 포함하면은 자동적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클래스 패스나 뭐 이런 것들 설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클립스에서 쓰는 방법하고 또 일반적으로 해서 쓰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클립스가 아니라 뭐 인텔리제이나 넷빙 같은 거 다른 거 쓰면은 또 다른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자바 FX 라이브 같은 거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안 써봐서 잘 모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인텔리제이나 다른 거 쓰시면은 거기서 자바 FX 라이브를 어떻게 쓰냐, 써야지 이렇게 임포트해서 쓸 수 있으니까 방법을 알아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클립스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유저 라이브러리 만들고 그 자르 파일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프로젝트에 넣어주면은 이제 인식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 또 add 모듈 같은 거에서 패스 설정도 해주고 좀 복잡해야죠. 번거로워요. 그리고 더 번거로운 거는 한 번 설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마다 또 그걸 또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서 그 방법을 좀 알면 시스템적으로 설정해가지고 모든 프로젝트, 근데 시스템 설정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또 자바 FX 수도로 만드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